지금 왔어? 어서 와.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건데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진동수일 때 운동 에너지는 HF-W의 그래프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운동 에너지 축이에요.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가 안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일 때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진동수가 이건 노란 거. 이 부분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 중에서 이거보다 작으면 안 튀어나오죠. 바로 요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고요. 그러면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광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이런 진동수 중에서 가장 작은 위치에 존재하죠. 따라서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작은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말하고, 이 파장 그래프를 그리면 E는 H, 요 HF 자리 이걸 집어넣는 거야. F가 람다분의 C 아니에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정근선이 마이너스 W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때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한계 파장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전자가 안 튀어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니까 이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파장에서는, 요 범위 내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는 파장 중에서 이건 이쪽으로 갈수록 크니까 가장 긴 쪽에 존재하죠. 따라서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긴 파장을 우리는 한계 파장이라고 한다. 한계 파장보다 짧아야 전자가 튀어나온다. 한계 진동수보다 커야 전자가 튀어나온다. 따라서 어떤 금속의 전자를 빛을 쬐는데 전자가 안 튀어나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기 때문에 안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럼 일로 보내야죠. 진동수를 증가시키든지, 여기서 있기 때문에 안 튀어나온 거거든요. 파장을 짧게 해야 된다가 답이 되는 것이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223을 보세요. 그림은 헬륨 이온 에너지 준임의 일부이다. 이 함수가 2.75 전자볼트의 나트륨 금속 표면에 위의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 가나다를 입사시켰다. 이때 일어나는 광전 효과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상을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4 궤도를 도는 전자는, 그 전자는 마이너스 3.4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요. 그럼 전자가 가에서 이 N=2 궤도에서 N=1 궤도로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에너지 차이. 마이너스 13.6에서 마이너스 54.4 하면 40.8 전자볼트의 빛이 나와요. 전자가. 이걸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물리 2에서 다루는 말이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루게 돼요. 7차 물리 2. 그 다음에 3에서 2로 떨어질 때 나는요 7.6 전자볼트가 나와요.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밖에 나와요. 다는 2.6 전자볼트요. 알겠어? 그런데 이 금속의 1 함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2.75 전자볼트라고 했죠. 그럼 거기다 2.75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 슬라이드 상에서 2.6 전자 다에서 나온 빛을 가지고는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 일 함수 W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75 전자볼트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빛 가지고는 이걸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 빛에서는 전자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광전 효과 현상이 안 일어나는 빛이죠. 응?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가에 의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나에 의한 것보다 크다. 가는 얼마 에너지가 나와? 이거. 그럼 40.8 전자볼트에서 2.75를 빼준 나머지가 이건 뭐야? 운동 에너지까지 튀어나오잖아. 이것은 7.6에서 얼마? 2.7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가에서 가빛을 쬐었을 때가 나빛을 쬐었을 때보다 어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죠. 이게 에너지 덩어리가 큰 거고 이게 작은 거고 이건 더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보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에너지 덩어리가 큰 거예요. 이건 조그만 거고 이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쬐었을 때가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나오니까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네, 기억은 맞죠? 나의 광자수를 증가시켜도 전류의 세기에는 변화가 없다. 나의 빛을 쪼여도요. 이 나의 빛을 쪼여도 이게 2.75보다 2.75 전자볼트보다 이게 크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강한 빛을 쪼이면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오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응? 그래서 나의 광자수를 증가시켜도 광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광전류도 증가하죠. 그래서 이 니은은 틀렸고요. 다는 광전자는 방출시키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역과 디귿이 맞는 4번을 답으로 해야 됩니다. 칠판으로 왔어요. 슬라이드 224번 이게 잘못됐는데 잘 보세요. 표는 각 금속의 일함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파장이 400나노미터인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대 운동에너지가 가장 작은 금속은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빛을 쪼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뺀 나머지가 이것이 운동에너지가 돼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함수가 클수록 어떻습니까? 여기서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튀어나오는 전자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무심코 이 함수가 큰 어떤 거, 네, 아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파장이 400나노미터라고 그랬거든요. 이 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400 곱하기 10의 몇 승이냐면요. 나노란 말은 네, 9승이에요. 9승미터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의 광량제 에너지를 구하면 H 람다분의 C예요. H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하면서 단위를 보면 말이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줄 세크로 되어 있어요. 줄이라고 하는 것이 MKS 단위예요. 그럼 파장 자리에다 이걸 대입해야 돼.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요. 그리고 빛의 속도에다가 3 곱하기 10의 8승을 대입하면 이거의 단위가 뭐로 나오냐면 말이죠. 이것이 줄로 나오게 됩니다. 줄. 이것이 줄로 나와. 그럼 이걸 갖다 다시 전자볼트로 고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1전자볼트가 얼마냐 그러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마지막에 이거 전자볼트를 고치려면 여기다가 얼마? 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로 이것을 나눠줘야 되죠. 전자볼트를 줄로 고칠 때는요, 네, 이걸 곱해줘야 되고요. 줄을 전자볼트로 고칠 때는 이걸 나눠줘야 되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말이죠. 선생님이 계산했어요. 계산하니까 3.09 전자볼트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3.09 전자볼트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빛 에너지가 3.09 전자볼트 빛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을 보내면 대답하세요. 아연에서는 전자를 몰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연에서 이 함수가 3.9 아니에요. 이건 3.09 아니에요. 이게 작지요. 이게 에너지가 작지요. 그러니까 아연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아예 안 튀어나와. 근데 거기 문제를 보면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그랬거든요. 방출되는 것만 가지고 따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튀어나와? 알미늄부터 튀어나오죠. 아연은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알미늄부터 시작해서 이 함수가 클 때 네, 어때? 전자가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니까 네, 알미늄을 이 문제의 답으로 해야 됩니다. 4번을 답으로 하고요. 맨 뒤에 답을 고쳐주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네, 4번을 답으로 해주세요. 5번을 답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알루미늄의 일 함수가 얼마죠? 3.0 전자볼트고요. 그 다음에 칼슘의 일 함수가 2.8 전자볼트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연의 그 일함수는 3.9 전자볼트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럼 이걸 여기다 보내면 이거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건 안 튀어나와. 그럼 이걸 쪼였을 때 얼마의 에너지가 튀어나와? 0.09 전자볼트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와. 그럼 이걸 쪼이면 이거에서 그걸 빼야 되죠. 얼마가 나옵니까? 0. 얼마? 19 전자볼트가 나오나요? 0.19 전자볼트요. 그러니까 이것이 속도가 더 느리게 튀어나오죠. 일함수가 컸을 때 더 느리게 튀어나오니까 알루미늄을 이 문제의 답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왜 아연이 답이 안 되느냐면 아연은 아예 튀어나오질 못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네, 이번
문제인데요. 영상을 띄워주세요. 이게 2003학년도 이번에 이제 물리 2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는 광전효과 실험을 했어요. 응? 빛을 쬐어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실험을 했는데, 응? 거기에 F0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F0가 한계 진동수거든요. 이거요. 이것이 한계 진동수예요. 이쪽이 진동수축이거든요. 한계 진동수가 작으면 전자가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가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오죠. 여기서는 튀어나오죠. 여기서는 안 튀어나와. 근데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어때요? 광전류의 세기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고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이 그래프가 답이죠. 응?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전자가 안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0이죠. 여기서도 0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운동에너지가 증가하죠. 여기 감소하죠. 네, 진동수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답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그래프를 주면서 맞는 그래프를 찾아보라는 게 답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그래프가 답이었었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칠판으로 왔어요. 컴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에다가 파라핀이죠, 파라핀. 양초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X선을 입사시켰어요. 파장을 남는 X선을 여기다 쪼였어요. X선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다른 X선이 튀어나왔어요. 이거 산란된 X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죠. 전자요. 그런데 첫째, 이 산란된 X선의 파장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거보다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죠? 에너지가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파장이 길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적어졌잖아요. 그럼 이 X선이 가지고 있는 그 X선이 빛이거든요. 이것도 이마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작은 에너지를 가져가. 그럼 그 나머지 에너지가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이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입사 X선의 광량제 에너지 있잖아요. H 람다분의 C죠. 이것은 요 산란된 X선의 광량제 에너지죠. H 람다 다시 분의 C에다가 요거요. 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더해준 거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가 성립되죠? 에너지 보존이 성립되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말이죠. 내가 물질파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질파요.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파를 이제 얘기했는데, 이 파동도요,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파동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플랑크 상수를 파장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이 플랑크 상수가 아주 묘한 수예요. 그러니까 파동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플랑크 상수를 그 파동의 파장으로 나누어 주면 이게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입사 X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람다분의 H죠. 이것이 가져온 운동량이요. 람다 다시 분의 H요. 에다가 이 전자의 운동량이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간다면 어떤 속도를 가져가겠죠, 그죠? 그럼 전자의 운동량 mv 아니에요? 우리 운동량 알죠? 그럼 이 전자의 운동량과 이것의 운동량, 산란된 X의 운동량 합성해야 돼요. 1로 가고 1로 가면 이걸 평행사변부에서 합성한 것은 이것의 운동량과 같더라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답하세요. 에너지 보존도 성립되고 운동량 보존도 성립됐죠? 마치 뭐와 같죠? 그렇죠.
완전 탄성 충돌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야 아니면 파동이야? 입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따라서 이것은 뭐야? 이것은 콤프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입자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걸로 미뤄봐서 빛은 입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입자성을,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사실을 다음 두 가지를 찾아라. 그러면 뭐야? 광전 효과와 콤프턴 효과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입자의 완전 탄성 충돌과 같은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콤프턴 효과와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사실이 된다. 이렇게 하고 이건 조금 이따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227번을 보세요. 슬라이드. 파장 람다인 빛이 전자에 의해서 산란되는 파장 3람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파장 람다짜리가 들어와서 이 산란된 엑스는 3람다가 돼서 나갔다는 것이죠. 이 전자,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라는 것이죠. 그럼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뭘 돼? 이거 H 3람다분의 C지요. 이것의 광량제 에너지를 더해준 것은 이것의 에너지와 같게 되겠죠. H 람다분의 C와 같잖아요. 이마만한 에너지가 와서 요거와 요걸로 날아갔죠. 이걸 더해준 것은 이거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하느냐? 이걸 구하면 되죠. 따라서 이 광전자의 요 산란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넘어가서 빼주면 되니까 3람다분의 2HC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답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8번을 보세요. 슬라이드요. 이게 슬라이드 228이면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전에 광전 효과라든지 컴퓨터 효과에 의해서 빛이 입자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럼 반대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입자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입자는 빛이 아닌가?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질량 M인 입자가 V라고 하는 속도 달려. 그럼 이것은 파동이 된다는 거예요. 파동. 그 파동은 뭘 가지고 있죠? 파장을 가지고 있죠. 어떤 파장? 네. 이러한 파동이 되는데 이때 이 파장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플랑크 상수를 이게 아주 묘한 상수예요. 이것의 운동량이요. 이와 같은 파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여기서 P를 구하면 뭐가 나오죠? 바꾸면 되죠. 람다분의 H요. 아까 그래서 파동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운동량은 플랑크 상수를 파장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운동량 그러면 학생들은 운동량은 MV가 운동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파동은 뭐가 없어요? 질량이 없으니까 그렇죠? 운동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파동의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 M인 입자가 V라고 하는 속도로 달리면 이런 파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슬라이드 229번에서 확인해 봅시다. (250kg에) 이거 250kg 250kg의 야구공은 없지요. 그렇죠? 250g으로 고쳐주십시오. 250g이요. 책 고쳐. 응? 슬라이드 229 250g입니다. 250kg들은 야구공이 어디 있어요? 250g이니까 0.25 kg이 되겠습니다. 1000으로 나누니까 야구공을 40m/s로 쐈어요. 이때 이 튜브로의 파장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mv분의 h예요. m이 0.25, v가 40이요. 프랑스 함수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거든요.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죠? 2.5 곱하기 4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메타군요. 대답하세요. 이렇게 250g 되는 야구공이 40m 버스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런 파동이 되는데 이때 요 파장이 얼마라고? 요 길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너 나왔어. 선이야, 너 나와서 응? 그 희선이 뭐, 거꾸로 부르면 어때? 희선이 너 나와서 여기다가 이 파동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요 길이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메다 되도록 실제로 한번 그려줄래? 너무 어때요? 짧지요? 이게 너무 짧아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파장이 너무 짧아서. 이 파장이 이렇게 짧아서. 따라서 우리는 파장이 너무 긴 것도 파장이 너무 짧은 것도 우리의 감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파장이 너무 짧으니까 뭐가 약해져서 파동성이 약해지고 뭐가 입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야. 근데 원자의 뒤에 전자가 들어올 때는 내 파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걸 이제 나중에 물리에서 원자 구조에서 적용시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물질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231로 갑니다. 슬라이드. 그래서 앞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파장, 질량이 있는 것들의 파장 구하라 그러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전자의 파장 구하라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전자의 파장.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의 전압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전자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때 요거 왔을 때 전자의 파장 구하라. 요 양단간을 걸어주는 걸 V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왔을 때 이것은 뭐야? 운동 에너지가 뭐가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 EV가. 이 전자는 마이너스일 때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전기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EV라고 그랬죠. 중력장에서 질량 있는 물체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mgh인데 전기는 EV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기적 위치 에너지 EV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속도 구하면 얼마가 나와? 루트 m분의 2EV가 나오죠. 이렇게요. 그러면 전자의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자요. 그럼 전자의 지금 내 속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운동량은 뭐죠? 여기다 질량 곱하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루트 얼마? m분의 2EV에다가 질량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이로 제곱이 되니까 이것은 얼마가 나오죠? 루트 2MEV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전자의 운동량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파장은 네, 운동량분의 h인데 이 전자의 운동량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이것이 이렇게요. 루트 2MEV요. 이렇게요. 따라서 전자의 파장은 뭐야? 요것만 알아두세요. 걸어준 전압의 루트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이야. 요 전압을 4배 크게 걸어줘요. 4배 크게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2분의 1로 줄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4배가 되면 이것은 2분의 1로 줄게 되죠.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 전자의 파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분자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분자의 파장이요. 그럼 분자의 운동량을 찾아야 되겠는데, 분자의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3 KT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전에 한 기억이 납니까? 분자의 운동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관계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 뭘 곱해? 분자수를 곱해준 것이 전체 에너지가 되는데 그것이 2분의 3 NRT가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2가 떨어져 버리고 분자의 속도 구하는 공식 루트 n분의 3KT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분자의 운동량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다가 루트 n분의 3KT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1로 들어가서 제곱이 되면서 하나 떨어지니까 분자의 운동량 구하는 공식은 3KTm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분자의 파장 구하는 공식은 플랑크 상수를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3KTm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라 그러는 것보다도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분자의 파장은 절대 온도의 루트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알고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응?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물질파요. 다 끝났어요.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과 속도를 줄 때는 이렇게 구하고요. 분자의 파장은 전자의 파장은 루트 2m2v분의 이렇게 구하고요. 분자의 파장은 루트 얼마? 3KTm분의 H로 구합니다. 이것은 전자의 파장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건 분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공식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의 파장은 걸어준 전압 있죠? 그 전압의 루트에 반비례하고요. 분자의 파장은 뭡니까? 절대 온도의 루트에 반비례한다. 절대 온도가 몇 배가 되면 4배가 되면 분자의 파장, 물질파 파장은 2분의 1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유도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이 말이죠. 231 슬라이드 1번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 거기다 적으세요. 이거요. 1번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속력 부인 양성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람다 P였다. 그러니까 이거. 현재 V로 달릴 때 이 양성자의 파장은 람다 P래요. 그렇죠? 근데 2배로 달린다는 것이죠, 이게. 이 속도가 2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당연히 반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거 답이잖아요. 이게 속도가 2배가 되었으니까 이건 반으로 줄 거 아닙니까? 따라서 2분의 람다 P가 두 번째 문제 답이고요. 이건 1번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절대온도 T이고 질량 M인 기체 분자의 물질별 파장 얼마인가? 이것을 3번의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3KT M분의 H다. 이러면서 전자의 파장은 걸어준 전압의 루트에 반비례하고 분자의 파장은 절대온도의 루트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얘야. 전자가 뭐지? 입자지. 예? 근데 간섭이라는 게 무슨 성질이지? 입자에 있어 파동이 있어. 입자가 이렇게 만나면 보강간섭하고 이렇게 만나면 상소간섭 이런 게 일어나? 이 간섭이라는 게 파동성이거든. 전자는 뭐야? 입자거든. 근데 입자가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가 빨리 움직이면 파동의 성질을 갖으니까 뭘 해?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하고 다 해요. 그걸 내가 지금 보여줄게요. 볼래요? 영상을 띄워주세요. 이게 전자의 간섭무늬예요. 전자가 이런 무늬를 만들어요. 밟고 어둡고 밟고 어둡고. 정말 그럽니까? 다시 보세요. diffraction. 회절무늬예요. 보세요. 희선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이쁘게. 여기다 전자를 보내잖아요. 저기서 지금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절무늬를 만든다니까요. 저렇게요. 그러니까 쥐들끼리 모여가지고 간섭을 해요. 밟고 어둡고 밟고 어둡고.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선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보여? 안 보여? 밟고 어둡고 무늬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져서. 전자가 저런 무늬를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야? 파동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작은 입자가 빨리 움직일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니까. 그게 물질파라니까.
자, 그러면 물질이 전자라고 하는 알갱이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 것도 이제 봤잖아요. 칠판으로 왔어요. 123페이지에 슬라이드 232번을 봐주세요. 그림은 입자의 파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절 실험장치이다. 입자 발생기는 입자를 하나씩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의 회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두 골라라. 입자의 운동량과 관계가 있어요. 야, 회절에 관계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천자의 회절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봐요. 이 전자의 회절문이라는 이것이 무슨 성질을 말하는 거야? 파동이야. 그럼 파동에서 회절과 전자에서 회절은 같은 거라니까? 따라서 전자도 뭐가 좁을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의 범위가 넓고, 전자도 뭐가 파장이 길수록 어때? 회절의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전자의 파장은 mv분의 h 아냐? 그러니까 이 전자의 뭐가 운동량이 어때? 작으면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 봐. 입자의 파동성 물질바 따로, 파동 따로가 아니란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알겠지? 대답도 안. 알았어? 만약에 전자가 빨리 움직일 때 우리가 아는 그 파동과 다른 성질을 갖는다, 뭐 그런 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고 물질파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지. 개똥이 파라고 했겠지. 다르면. 파동과 똑같은 성질을 갖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야? 입자의 운동량과 회절의 관계가 있어 없어? 운동량이 어때? 작으면 파장이 기니까 회절이 잘 되고,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짧으니까 회절을 범위가 잘 안 하고,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관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리스의 폭. 스리스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되고, 스리스의 폭이 넓을수록 회절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입자수는 뭡니까?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니까 단위 시간당 입자가 많이 갔다 적게 갔다 하고 회절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쌤비 약합니다.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스리스의 폭과 파장이었잖아요. 따라서 뭐야? 기억과 니은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233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왔다. 그런 얘기죠. 이중성. 그럼 지금 말이죠. 빛은요. 양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키가 작으면서 작고 나는 가면서 오고 있고 이걸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는 키가 작고 얼굴이 검을 수 있잖아요. 나는 키가 작으면서 얼굴이 검을 수 있잖아. 뭘 시국 그래. 시골 가면 내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날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경식아 오래간만이다 하고 너 서울 가서 살더니 얼굴 하얘졌다 그러는데 뭐 옛날에 교복하고 분간이 안 됐대요. 입자와 파동은 하나가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본 게 빛이죠. 근데 빛을 규명하는데 그런 오랜 세월이 걸린 이유는 뭐냐? 에이, 빛이 어떻게 입자가 되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관적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하는 올바른 태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면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거 없이 그건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하여간 난 몰라도 아니야.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광전 효과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컴퓨터 효과요. 이건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에는 뭐냐? 간섭이요. 회절이요. 편광이요. 굴절이요. 이 굴절도 왜 이게 파동성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공기에서 만약에 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빛이 일로 꺾였죠. 이쪽으로 꺾이거든요. 여기서 빠르고 느리니까 일로 꺾이죠. 일로 꺾이면 이쪽으로 이게 뭘 받았다는 얘기죠?
힘을 받았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자라면 힘을 받아서 꺾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일루가 되면 일루 채했으니까 일루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빨라져야 돼요. 이게 일루 꺾이면요. 이게 입자에 의해서 일루 인력에 의해서 끌렸다면 이게 일루 들어가면서 빨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자가 아니라 뭘로 설명이 가능하죠? 파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굴절도 파동성이야. 근데 입자와 파동 양쪽으로 증명되는 것이 이제 직진이요. 똑바로 가는 것은 입자도 되고 파동 설명이 되거든요. 또 반사요. 반사 같은 것도 보면 말이죠. 이거 봐요. 입사각과 반사에 각게 이렇게 빛이 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구슬을 던져봐라. 여기다 구슬을 던지면 분명히 구슬도 입사각과 반사 각게 이렇게 반사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빛은 왜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왜 구슬은 이렇게 휘냐? 아, 구슬은 크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력에 끌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무중력 공간에서 이 입자를 던지면 빛이 가는 방향으로 똑바로 간다. 근데 왜 빛은 안 꺾이냐? 아주 작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 세상에 아주 작은 입자를 가지고 던져본 사람이 있어? 응? 그러니까 추측에서 빛과 입자는 이렇게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반사하니까 반사라고 하는 것은 입자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파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개 이런 정도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 쭉 늘어놓고서 막 섞어놓고서 입자성을 증명하는 사실을 다음에서 찾아라. 이런 게 있겠죠.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사실을 다음에서 찾아라. 또 이거에다 이거 하나 집어넣고 파동성을 입증하는 사실이 아닌 것 하나 찾아라. 그럼 이걸 찾아야 되겠고, 알겠죠? 그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이중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종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공부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질문은 이틀을 넘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날로도 내가 답변을 해주는데 그 답변을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좀 질문이 길거나 그러면 전화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화번호 여기다 적어줄게요. 이건 집 전화고요. 이건 선생님 핸드폰 전화입니다. 휴대폰이요. 이렇게. 그 선생님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는 지금 요새 선생님이 금성출판사에서 다범수능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7차 교육과정 물리 2를 현재 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럿이서 하지만 그거 쓴 다음에는 하이탑에 버금가는 내용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세 권을 이제 금년도에 출판할 예정이야. 그래서 홈페이지가 지금 선생님이 자료를 많이 못 놓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너희들이 볼 만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단원별로다가 그동안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출제되었던 걸 단원별로다 그걸 문제를 분류해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홈페이지는 이거 이렇게 하면 뭐 휴대폰인 줄 알겠네. ks.jnj.edu.net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일로 보내면 여기 들어와서 보면 자료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www.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교재에도 하지 않았나? 교재에다 왜 홈페이지를 안 써놨지? 안 해놨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모르는 거 너희들 시험 보기 전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질문하고 그러세요. 자, 행운을 빈다. 자, 즐거운 일들만 있게 바라겠습니다. 잘 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봐야지. 자네가 차렷 격리해야죠. 미디어실 그동안 쓰고 많이 했습니다.